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스프링부트 프로젝트에서 우동갱에 대해 발표를 할 전영덕입니다. 네, 발표 순서는 우동갱에 대해서 소개하고 기본 기능에 대해 짧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추가로 구현한 기능에 대해 집중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동갱은 우리 동네 갱얼지를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당근마켓이란 어플에 동네 생활이라는 일종의 자유 게시판을 보면 가끔 같이 산책할 사람 구해요라는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우동갱이라는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 저- 저희가 만든 우동갱이라는 홈페이지면서 네, 여기 소개할게요라는 메뉴를 누르면은 여기 제가 이 사이트를 만들게 된 배경과 같이 산책해요, 자랑해요, 같이 찾아요, 추천해요라는 메뉴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이트를 방문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면서 네,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제 기본 기능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 게시판 댓글 등에 대해서 구현을 했으면서 이제 포스트 컨스트럭트와 인터셉터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회원 등록 부분에서 회원 가입이 있으나 앞에서 많이 했으니 저는 미리 만들어 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로그인은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 네, 쿼리문은 JPQL로 구현했으면서 이제 저랑 이제 회원가입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장을 DB 쪽에 하게 되고 저는 미리 만들어둔 아이디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고 어, 지금 소개할게요는 앞에 소개할게요에 대한 거 있고 같이 산책해요, 자랑해요, 같이 찾아요, 이거 추천해요라는 각각의 일종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 이거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글들이고 각각 클릭하면은 어, 그 글에 대해서 DB에 저장해 놓은 것들을 불러두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다면 뭐 당연히 어,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제목에 방금 쓴 글이 올라오고 홈으로 돌아가면 제일 상단에 제가 방금 쓴 것이 뜨도록 해놨습니다. 마찬가지 다른 대해서도 같게 나와 있으면서 이거 하나 클릭했을 때 사진들과 내용들이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다시 같이 산책해요에서 이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제 쿼리문으로 두개 보면은 어, 위드 도그, 위다웃 도그, 콜스 리코멘드라는 각각의 파라미터로 넘겨서 이제 쿼리문을 JPQL로 구현을 했는데 이제 저랑 같은 네, 이렇게 각각 인원 클래스에 맞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반려견 동반할지 산책 을 수있지 반려견 없이인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카테고리 나눠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놨으면서 이 아래 전체 글에 대해서는 네, 또 검색 기능을 저희가 추가를 했는데 이제 쿼리문을 JPQL로 구현했으면서 저랑 같은 시도를 해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검색에 JPQL의 파라미터로 스트링을 넘길 때 이 카테고리 제목, 장소, 시간, 작성자, 닉네임에 대한 것을 변수로 넘기면 JPQL에서 컬럼명은 변수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구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단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서비스 단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 댓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션에서 정보를 받아온 회원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어서 여기에 댓글에 대한 거를
누르면은 역시 댓글이 추가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 댓글을 쓸 때,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로그아웃을 해서 똑같은 것에 들어가 보면은 방금 보았던 댓글 쓰는 칸이 없는데 이 이유는 로그인을 해야 세션에 대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댓글 테이블이 회원과 각 글에 대해서 FK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없이 오류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뭐 지금 제가 구현을 한 자랑이요도 마찬가지고 같이 찾아요 이거는 당근마켓에서 있던 글들을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마찬가지, 이렇게, 지금 블로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현 로그인을 하면 댓글을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개발 중에 서버 재기동할 때마다 매번 아이디와 글 쓰기를 통해서 테스트하기가 귀찮아서 포스트 컨스트럭트를 통해 테스트용 아이디와 글을 썼으며, 이제 글쓰기 또한 네, FK를 걸어두었기 때문에 로그인 한 사람만 글을 쓸 수 있도록 인터셉터를 걸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그인을 했을 때는 글쓰기를 바로 넘어가지만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발표 자료로 돌아오면 다음은 엔티티 관계도입니다. 가운데 여기 멤버를 기준으로 강화제한 정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래쪽에 세 가지를 먼저 보면 월크, 쇼, 루코라는 같이 산책해요, 자랑해요, 같이 찾아봐요라는 거가 이 테이블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래에 댓글에 대한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이 무엇을 의미하면 당연히 FK를 각각 걸어줬다는 뜻입니다. 이제 멤버에 대해 FK를 걸었고, 예, 각각은 댓글에 대한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중간중간 인원 클래스를 활용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레코멘드는 가연님이 작성해 주는 것이고, 댓글은 없지만 여기 카테고리를 따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 이, 네, 이게 따로 카테고리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것으로 구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추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전까지 했던 기본 기능이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으로 가능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추가적으로 강사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과 카카오 로그인을 구현했습니다. 둘 다 오오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게 오오스라는 로고 이고 오스랑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의 특정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제3자 클라이언트가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쉽게 얘기하자면 네이버로 예를 들면 제가 만든 이 우동갱이 네이버를 이용하는 유저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네이버로부터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및 리다이렉트 URI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제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네아로라고 네,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제가 줄인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홈으로 돌아와서 이쪽 네이버 로그인 네. 이 네이버 로그인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링크가 이동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하단에 있는 이것인데, 이걸 먼저 앞서서 이 홈페이지에서 돌아왔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한 후에.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요청 보낼 페이지와 요청 받을 페이지에 각각 스크립트 코드를 넣으면 매우 쉽게 구현은 가능은 했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로그인 홀 조인 .html이라는 HTML 파일이 이쪽 화면인데, 이 로그인 페이지에서 하단에 이렇게 로그인 보낼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스크립트를 적고, 이와 비슷하게 받는 페이지인, 이게 받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면은, 이거는 제가 추가한 거긴 하지만, 이 정보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 API 문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구현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 화면이 나오고, 이걸 전체 동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쪽에 자바스크립트를 제가 추가를 한 건데, 이름, 닉네임, 출생 연도, 나이대, 성별, 핸드폰 번호라는 정보가 각각 넘어오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러치 창으로 띄워놨는데,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걸로. 네, 이름, 액세스 토큰, 닉네임 잘 넘어옵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네이버에 저장해 놓은 GD 플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언디파인드라는 게 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인데 출생 연도, 그 나이대는 잘 넘어오고 성별도 잘 넘어오고 근데 핸드폰 번호가 안 넘어오고 이런 그 네이버에서 설정해 놓은 넘길 때 문제가 이 오픈하는 정보에 대한 어,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 저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가 저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네아로 공식 API 문서 쪽을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를 통한 네아로 구현도 있지만 자바를 통한 네아로 구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제껴두고 자바를 통한 네아로 구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네이버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이쪽 링크로 되도록 해놨는데 이 색깔은 제가 바꾼 겁니다. 이거는 네아로 리다이렉트 URI에 등록을 할 때 이쪽 URI를 등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네이버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은 전에 보셨던 많이들 보셨던 그 전체 동의하기를 동의를 얻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먼저 구현되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저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거고 다시 보여드리면 네이버 로그인하면 전체 동의해서 동의하기 하면 네이버 로그인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게 되도록 저는 해놨냐면, 이 위쪽에서 이 네이버 로그인 그리고 이 보내는 순간, 그리고 동의를 해서 이쪽 동의하기를 누르는 순간, 제가 미리 리다이렉트 URI로 설정을 한 네이버 로그인이 이 주소로 네이버가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저는 개매핑을 통해서 이걸 받아오면, 어, 우리는 이 정보가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위에 코드처럼 네, 우리가 네아로에서 발급받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쪽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파라미터로 담아 특정 URI로 보냅니다.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제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이쪽인데 일부러 가렸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과 같은 액세스 토큰을 받게 됩니다. 이쪽은 제가 하드코딩한 거고 AAA라는 것부터 끝까지가 액세스 토큰이라는 건데 이제 액세스 토큰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받아올 것입니다. 이제 먼저 액세스 토큰에 담긴 정보를 오브젝트 매퍼라는 클래스의 read valu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네이버 오오스 파람이라는 제가 따로 만든 클래스의 정보를 저장할 것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더에 액세스 토큰을 담아서 특정 URL 쪽입니다. 로 요청을 하면 사용자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는 이쪽이랑 이쪽인데 일부러 지웠습니다. 이게 이게 제일 첫 줄에 있는 건데 제가 하드 코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버로부터 즉 네이버로부터 받아오는 정보는 제이슨 타입으로 이쪽부터 끝까지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슨으로 넘어온 정보를 처리를 하면 끝입니다. 저는 먼저 네이버에서 넘어온 아이디가 DB에 저장해 놓은 아이디에 있다면 네, 이쪽은 이제 그 제이슨으로 넘어온 타입들을 처리한 부분이고 이쪽부터인데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멤버 서비스에 대해서 네이버로부터 넘어온 아이디가 있다면 기존에 로그인을 했던 것으로 보고 즉 제 로컬 DB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 바로 세션에 넣어서 로그인을 시켜줬으면서 아니라면 새로 DB에 저장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로그인은 이렇게 구현을 했으면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이제 위와 비슷하게 로그아웃, 즉 이쪽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 네이버 공식 API 문서에 대로 구현을 하면은 위와 같은 액세스 토큰 리스폰스인데 에러, 인밸리드 리퀘스트라는 에러가 뜹니다. 에러 내용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없다는 미싱이라는 뜻인데 이대로 뜨면은 당연히 로그아웃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없어서 나누는 오류인데 어, 코드에 어, 코드에 제일 아래줄 이쪽 줄을 추가하면 에러 없이 로그아웃이 잘 됩니다. 저는 네, 앞에 보셨던 코드들인데 이쪽에 여기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쪽 이 한 줄을 추가하면 파라미터로 같이 넘기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구글링을 해서 이 오류를 알게 되었는데 공식 매뉴얼에 왜 아직도 수정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실 때 이 한 줄 꼭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로그인입니다. 이제 네아로와 같은 OOS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차이점만 말씀드리면 이제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디가 롱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네이버에서 스트링으로 넘어온 것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로그인도 스트링으로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즉 저는 전송받은 아이디 값을 스트링 타입의 received id라는 칼럼명에 따로 저장을 했는데 이제 로컬 DB에 저장을 할 때 OOS를 통해 만들어진 회원 아이디는 즉 카카오 네이버를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는 받아온 그 아이디를 그대로 received 아이디에 저장을 하고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진 회원 아이디는 received 아이디에 -1로 저장되게 처리했습니다. 안 그러면 추후 로그인할 때 비고 값이 없어서 오류가 난다는 건데 요거는 카카오 로그인을 먼저 한 다음에 디비버를 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거 계정을 로그인을 하면은 카카오로 로그인이 성공되었다는 말과 함께 이번에는 네이버 버튼이 아니라 카카오 로그아웃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카카오는 로그아웃 버튼이 따로 없어서 이거 제가 그림판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디비버를 안 폈는데 잠시만요. 이제 멤버 테이블을 보면은 제가 미리 로컬 DB에서 저장해 놓은 것들과 새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받아온 것들에 대한 정보가 모두 즉 회원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고침을 했고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서버를 재기동했기 때문에 9시 41분에 대한 게 있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정보가 각각 있습니다. 2시 5분에 지금 제가 카카오로 로그인을 할 때 새로 정보가 저장되었다는 거고, 리시브드 아이디라는 거는 이쪽 부분에 대한 건데, 제가 로컬DB에서 즉 회원가입, 그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는 마이너스 1로 저장을 되게 해놨고, 네이버 아이디는 이렇게 문자열로 아이디가 넘어오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렇게 롱타입으로 숫자가 넘어옵니다. 근데 이 서비스 간에서 처리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어, 네. 그래서 다음 네이버 로그인과 카카오 로그인은 이렇게 비슷한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했으면서 이제 다음 제이슨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빠르게 넘겼지만 이제 오브젝트 매퍼 리드 밸류 라는 것을 통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했고 네이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이 오브젝트 맵버 클래스의 리드 트리라는 것을 썼는데 이게 이 카카오 로그인입니다. 전 페이지. 이제 사용자 정보가 이제 다른 점일 때 넘어온 정보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일 달랐던 점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용자 정보가 제이슨으로 넘어오는 게 세분화되어 있고 많고 제이슨의 3단계까지 들어가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에서 했던 오브젝트 래퍼 클래스의 리드 밸류 메서드로는 가능하지만 코드량이 많아질 게 뻔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네이버는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고 카카오는 리드트리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했는데 이제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넘어온 프로필 리스폰스의 get body에 대한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스트링입니다. 즉 서버로부터 이렇게 된 제이슨 타입의 문자열을 받아올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제이슨 타입으로 넘어왔을 때 네이버 유저 인포라는 객체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짜주면은 이 프로필 리스폰스 getBody 즉 이 문자열에 대한 이 문자열에 대한 네이버 리드 오브젝트 매퍼의 리드 밸류를 통해서 네이버 유저 인포라는 제가 따로 만든 객체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저장되게 하는 메서드입니다. 이쪽에 보면 제이슨 프로퍼티 리스폰스라는 것이 이 리스폰스, 그러니까 한 단계 깊이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기 제이슨 프로퍼티 리스폰스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한 단계 아래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리해주는, 이렇게 저장해주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깊이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처리를 했었는데, 카카오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많고 이게 제가 한 줄이 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꽤 많은 양의 정보가 넘어오고 또 이제 벌써 니즈 어그리먼트라는 또 이런 거 하나 각각을 변수로 저장을 해줄 생각을 하니까 코드량이 많아질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기 구분을 통해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지만 이제 한 단계 깊이, 두 단계 깊이, 3단계 닉네임 같은 경우는 3단계 깊이까지 내려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네이버에서 했던 방법 리드밸류라는 메서드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리드 트리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 결국 이쪽에 있는 것이 제이슨 타입의 정보고 제이슨 노드의 객체라는 펄슨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스트링 소스 제이슨이라는 것 이쪽이 이 전체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를 리드트리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그 퍼즐 노드에 제이슨 노드 타입의 퍼즐 노드에 저장을 하면 이 퍼즐 노드의 이 내용들이 다 한 번에 저장이 됩니다.
이제 저장이 됐는데 이제 그다음은 꺼낼 때가 중요한데 사실 닉네임 꺼내기 이쪽 만약에 제가 전용덕이라는 닉네임을 싶다고 하면 위에서 저장해 놓은 퍼슨 노드에 대해서 get 어카운트, get 카카오 어카운트 그리고 get 프로필, get 닉네임의 텍스트 밸류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따로 저장을 하거나 뭐 해서 이 닉네임이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쪽에 보시면 as 텍스트라고 있는 건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텍스트 밸류를 또 as 텍스트라고 쓸 수 있지만 이게 롱 타입, 이거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롱 타입으로 받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롱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as long라는 다른 메서드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 꺼내오거나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네, 이렇게 해서 제이슨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하루하루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그날 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이제 역할 분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관님이 이거 추천해요. 즉 리코멘드에 대한 관련 작업을 했고 저는 그 외 모든 작업을 했습니다. 네, 제가 느낀 점으로 이제 기능 추가를 하나를 하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에러가 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로그인을 한 후에 개인정보 수정을 할 때 오류라던가 이제 로그인 후에 회원 정보 변경 시에 비밀번호 값을 널로 하면 그 다음 로그인 시도 시에는 널 값과 새로 입력한 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오류 등등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에러는 모두 수정했으나 또 어디서 에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QC 체크하는 날을 하루 정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이 준비했고 첫 순서이만큼 질문이 있기를 바라보면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있구나. 네네. 1분 넘나? 네, 질문 들어온 게 글 목록, 이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좌측에 구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분의 반려견 동반, 이건 앞에 DB 쪽에서, 이거 DB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같이 산책 회로는 제가 월크에 대해서 있는 테이블이고, DB버에서 이제 월크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 이쪽에 워크 케이스라고 제가 따로 인원 클래스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동반, 반려견 없이 산책 코스에 대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요거에 코드에서는 도메인을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월크 케이스에 대해서 인원 클래스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반려견 동반, 반려견 없이 산책 코스로 해놨고, 이제 검색하는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거라면, 이쪽 질문하네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질문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이 또 있기를 바라보는데, 혹시, 혹시 있으실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강사님 질문 없으신가요? 카카오 버튼이 그림판으로 순수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쵸, 그쵸. 네네. 그리고 약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살짝 조심스러운데,
그 네이버는 친절하게도 로그아웃에 대한 버튼을 그려줘가지고 저는 되게 매끄럽게 갖다 붙여 쓸 수 있었는데 카카오는 로그인에 대한 버튼만 있었고 로그아웃에 대한 건 없어서 어, 그냥 직접 그렸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네, 로그아웃을 로그아웃 지우고 버튼을, 텍스트로 썼습니다. 로그아웃이라고. 음.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로그아웃 버튼을 굳이 어떤 로그인을 했는지 구분 않고 하나로 통일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발표를 하기 위해서 로그아웃 버튼을 각각 세 가지를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로그아웃을 해놓고 그 옆에 네이버 로그인 따로 버튼 해놓고 카카오 로그인 따로 버튼 해놔가지고 이게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즉 남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즉 발표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해놨지 실제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배포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할 생각입니다.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진짜 저희 강아지입니다. 흑설탕, 황설탕, 백설탕이라고 이름 지었었는데 귀여웠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제 본가에 있는 강아지들입니다. 음,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